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만드는 사람들 창업 중식 브랜드 4대장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연세무법인의 최인용 세무사고요. 창업과 관련해서 특히 오늘 중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으로 중식을 한다라고 하면 중식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중식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도 먹을 수도 있고 해장으로, 점심에도 먹을 수 있고 또 저녁에도 요리와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리에 대한 고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중식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식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길거리 매장들을 보면 예전에 라멘집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중식 식당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식은 굉장히 창업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중식 브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수로 탑 15를 한번 봤는데요. 그 중에 마라라인은 제가 제외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 연도가 아직은 길지가 않고 초기에 가맹점이 많아지는 데들도 있겠지만 폐점률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마라라인은 제외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홍콩반점,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브랜드 영향력이 있죠. 홍콩반점이 269개로 1위인데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2024년 3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2023년도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치적으로는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오면은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중식에 대한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홍콩반점이 업계 1위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비가 짬뽕, 그 뒤로 홍짜장, 보배반점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맹점수로만 판단하지는 않죠. 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맹점당 매출액이죠. 가맹점당 매출액을 보니까요. 중식 브랜드는 가맹점당 6억이 넘는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짬뽕지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10억이 넘는 브랜드로 2022년 당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지 아닌지는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배반점도 가맹점당 매출액이 9억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반점, 이비가 짬뽕 이런 데들이 6억이 넘는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좋은 브랜드들이죠. 가맹점당 매출액이 높다는 거는요. 일단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맹점당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맹점이 크면 가맹점당 매출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형 평형 말이죠. 그런데 대형 평형은 단점이 있는 게 사람을 많이 써야 돼요. 임대료도 높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사람을 많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외식업은 구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외국에서 인원을 수입을 해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사람 뽑기가 힘듭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인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제곱미터당 매출액입니다. 제곱미터당 매출액을 보면요. 보배반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반점, 짬뽕지존, 그리고 셰프의 생안심 탕수육 이런 부분이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높으면요.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배반점, 홍콩반점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브랜드들은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근데 제곱미터당 매출액을 보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형이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배달 매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브랜드가 있다면 배달 매출은요.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지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배달 매장에 대한 신요금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배민, 요기요, 쿠팡 플러스 이런 데들이 2024년 들어서 요금제들을 바꿨어요. 중개 요금제를 어느 정도 올렸는데 퍼센테이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개 수수료가 6.8%, 9.8%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를 하면서 뭐 얼마를 받겠다 이게 아니라요. 매출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비가 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높으면 외식업 하시면서 한 달 수익이 몇 퍼센트 됩니까, 여러분? 15%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10% 정도 이익률을 보는데 6%에서 9%를 배달 플랫폼에다 준다라고 하면 우리 대표님들은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대표님들한테는 배달을 위주로 하기에는 수수료의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결제 대행 수수료, 배달 요금 이걸 10,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40%가 넘는 이익을 가져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2024년 3월 25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을 비교해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한 27%, 30% 가까운 금액이 배달 수수료로 나옵니다. 배달을 위주로 하는 매장들은 코로나 때는 굉장히 좀 유리했지만 지금에 와서 배달을 위주로 하는 매장 브랜드들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폐업률 부분을 또 같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폐점률이 높은 내용들을 보면은 배달을 위주로 하는 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식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현재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됩니다. 상위 15개 가맹점을 비교했을 때 평균 9% 정도가 되기 때문에 9% 정도 되는 매장들 이하가 되는 이비가 짬뽕, 홍콩 반점, 짬뽕 지존, 보배 반점 이런 데들이 특별히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들입니다. 특히 폐점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폐점률은 브랜드가 오래될수록 폐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비가 짬뽕은 벌써 한 15년 된 브랜드죠. 홍콩 반점도 오래됐고요. 오래된 브랜드들은 폐점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브랜드들을 보시면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인지 폐점률이 낮으면서도 리저너블한 브랜드인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의 변경 포함한 폐점률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홍콩 반점, 이비가 짬뽕, 보배 반점, 짬뽕 지존 이런 브랜드들은 5년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오래된 브랜드들도 평균 폐점률 이하에 나오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폐점률 명의 변경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1%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년 중식 브랜드 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려면 일단은 가맹점당 매출액 그리고 매장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제곱미터당 매출액을 높은 브랜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가맹점당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로 판단을 하시고요. 신생 브랜드는 폐점률이 좀 낮으니까 비교적 한 3년 이상, 5년 이상 된 브랜드들 가운데서 폐점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배달을 위주로 하는 곳들은 지금은 이익 내기가 너무 힘든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적도 작고 배달이 위주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판단을 하시고요. 중식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렇습니다. 홍콩 반점, 이비가 짬뽕 이런 데들 지역별로 메인 상권에 들어가는 곳이 있고 지나가다가 임대료가 저렴할 것 같은 지역에 규모 있게 들어가는 브랜드들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창업 시기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다 판단 요소가 되는데 진짜 요즘에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중식 브랜드들도 오토 키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본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업 전에 브랜드 분석 또 상권 분석에 대한 상담은 저희 가연세무법인에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